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4명의 가족. 하지만 그들에게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땡그랑 숟가락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거실을 울렸다. 회사 일에 지친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말없이 밥만 입안으로 밀어 넣었고, 어머니 역시 온종일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녹초가 된 듯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학생인 딸 이하윤만이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려 애쓸 뿐이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별일 없었다. 엄마는요, 할머니, 오늘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그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짧고 건조한 대답뿐이었다. 하윤의 가족은 3년 전 할머니 김순희 여사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서서히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식탁의 다른 한쪽, 할머니 순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이미 시간의 강물 속으로 대부분 휩쓸려 내려간 뒤였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는 손녀인 하윤마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소파로 가 텔레비전을 켰다. 어머니 역시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에는 이제 하윤과 할머니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은 상태였다. 숟가락을 든 채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하윤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다른 가족들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그저 치매의 한 증상으로 여기며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하윤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할머니, 밥 먹어야죠. 이것 봐요. 오늘 할머니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인데. 아, 해보세요. 하윤은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할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그녀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 잘 드시네. 이쁘다. 하윤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그저 아픈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지켜드려야 할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그 기이한 의식은 시작되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순이 할머니가 유령처럼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슬리퍼를 끈 채 아주 익숙한 발걸음으로 집안 가장 구석에 있는, 지금은 창고처럼 사용되는 낡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하시던 서재였고, 지금은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옛 물건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방 안의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방의 한쪽 벽면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찢어진 낡은 꽃무늬 벽지 한 장이 붙어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그 벽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치 그 안에 무언가라도 있는 것처럼 텅 빈 벽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거기, 저기 안에 있니? 내 새끼, 거긴 춥고 어두울 텐데. 어미가 곧 가마. 안 돼. 이건 금이야. 내가 지켜야 해. 그녀의 중얼거림은 언제나 똑같았다. 내 새끼, 금,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단어들의 반복.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어떤 강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결에 할머니가 방에 없는 것을 알아챈 하윤은 조용히 그 방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문틈으로 어둠 속에서 텅 빈 벽을 향해 속삭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또다시 가슴 아프게 바라보아야 했다.
처음 몇 번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그저 하윤아, 그냥 놔둬라. 치매 걸리면 다 저런 이상한 행동 하나씩은 하신단다. 우리가 저런 거 하나하나에 다 신경 쓸 여유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다. 하윤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방으로 가요. 네 할머니는 잠시 저항하며 벽을 가리켰지만 이내 손녀의 손에 이끌려 힘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를 다시 눕힌 후 하윤은 홀로 그 낡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벽 앞에 섰다. 평범한 벽이었다. 낡고 더러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벽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 오래되어 바싹 마른 벽지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대체 이 벽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과 함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앞으로 그들의 가족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대한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윤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낡은 벽지 뒤에 숨겨진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작은 가게는 계속해서 경영난에 시달렸고 어머니 역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병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돈 문제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날카로운 고성과 깊은 한숨만이 가득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치매에 걸린 순이 할머니는 그저 짐처럼 혹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처럼 취급받기 일쑤였다. 결국 하윤의 부모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이 낡고 넓은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순이 할머니는 근처의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다. 어쩔 수 없어, 하윤아. 우리도 이제 한계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셔. 우리가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할머니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일 수 있어. 어머니 역시 애써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윤은 부모님의 결정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힘겨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워하시겠어요. 이건 할머니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항변했지만 그들의 결정은 단호했다. 이미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고 요양원 입소 절차 또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기묘하게도 집안의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순이 할머니였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가족들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와 이별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불안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특히 그 낡은 벽을 향한 그녀의 집착은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방에 들어가 벽을 향해 중얼거렸고 때로는 손톱으로 벽지를 긁어내려 하거나 벽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기도 했다. 안 돼 가면 안 돼. 여기를 지켜야 해.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녀의 절규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치매 증세가 더욱더 심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하루빨리 전문 시설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윤만이 할머니의 그 처절한 몸짓 속에서 어떤 다른 의미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할머니가 단순히 병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정말로 저 벽 너머에 무언가가 있고 할머니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생각은 현실에 지친 부모님에게는 그저 철없는 딸의 감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새로운 주인이 이사를 오기 전까지 그들은 집을 비워주어야만 했다. 집안은 온통 이삿짐을 싸는 상자들로 가득 찼고 수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사를 며칠 앞둔 날 밤이었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이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그 낡은 벽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윤은 할머니의 곁에 다가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할머니, 우리 곧 이사 가야 해요. 이 집이랑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때 순이 할머니가 갑자기 하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매일같이 바라보던 그 벽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셔셔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저기를 봐라. 저기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하윤은 홀린 듯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벽지가 살짝 뜯어져 너덜거리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벽의 한 귀퉁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의 마음속에서 어떤 강한 확신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저곳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기 전에, 그리고 이 집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저 벽의 비밀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진실의 순간이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이삿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집안은 온통 이삿짐 상자로 가득 찼고 수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차가운 상자 속에 봉인되기 시작했다. 그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순이 할머니의 불안 증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식사도 거부한 채 온종일 자신의 낡은 방, 그리고 그 방의 낡은 벽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을 넘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벽에 매달려 울부짖거나 손톱으로 벽지를 필사적으로 긁어내려 애썼다. 하윤의 부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한숨과 함께 짜증을 내뱉었다. 그들에게 할머니의 행동은 더 이상 안타까운 치매 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이 힘겨운 이사 과정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성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행동일 뿐이었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니는 할머니를 억지로 벽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평소에는 기력도 없던 할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그 처절한 몸짓이 단순한 병의 증상이 아닐 것이라고, 그 안에는 분명 어떤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할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는 벽 앞에 섰다. 그리고는 벽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유독 손톱으로 긁어대던 그 부분의 벽지는 다른 부분과는 달리 색깔이 미세하게 달랐고 아주 교묘하게 덧붙여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벽의 일부를 뜯어냈다가 다시 원래의 벽지와 비슷한 벽지로 덮어놓은 것처럼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지가 살짝 들떠있는 그 부분을 가만히 두드려 보았다. 텅 분명했다. 벽의 다른 부분을 두드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속이 비어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벽 뒤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벽에 붙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하윤,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짐 싸는 거 안 도와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이리 나와.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이 벽. 소리가 이상해요. 아니, 비어있는 것 같다니까요. 하윤은 흥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헛소리 하지 마. 낡은 집이라 그래. 너까지 할머니처럼 이상한 소리 할래. 이제 곧 이삿짐 센터 사람들 올 시간이야. 그만하고 빨리 나와. 어머니는 딸의 말을 그저 철없는 호기심이나 할머니의 망상에 전염된 헛소리로 치부해버렸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사를 빨리 끝내고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생각뿐인 듯했다. 하윤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할머니의 행동을 그저 치매라는 이름의 병으로만 치부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닥칠 것이고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터였다. 만약 지금 이 비밀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 낡은 벽 속에 묻혀버리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벽의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길이자 어쩌면 이 위기에 빠진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하윤은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망치와 끌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벽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그리고는 이 떨리는 손으로 벽지가 뜯어져 있던 그 부분을 향해 조심스럽게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킁킁 낡은 벽에서 회벽가루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반란은 이제 곧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터였다. 마침내 이삿날 아침이 밝았다. 집안은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십 년간 집안을 가득 채웠던 가구와 세간살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실려 나갈 때마다 이하윤의 마음은 착잡하게 가라앉았다. 이 집과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하윤의 부모님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지휘하며 혹시라도 물건이 파손될까 혹은 이사 시간이 늦어질까 노심초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는 설렘 대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피로감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순이 할머니였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자신의 낡은 방, 그 미스터리한 벽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라도 할까봐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어머니,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계실 거예요. 하윤의 어머니가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필사적으로 버티며 소리쳤다. 안 돼. 여길 떠나면 안 돼, 이걸. 이걸 지켜야 한단 말이다. 내 새끼, 내 금쪽 같은 새끼. 그녀의 절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처절했고 그 안에는 어떤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듯했다. 하윤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이 아니면 이 벽 속에 숨겨진 비밀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부모님께 다가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아빠, 엄마, 잠깐만요. 정말 딱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 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할머니 모시고 나갈게요. 하지만 현실에 지친 부모님에게 딸의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하윤, 너까지 왜 이래? 지금 장난할 시간 없어. 이사 못 끝내면 우리가 위약금 물어야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할머니나 모시고. 나와 아버지는 딸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하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를 철없는 아이 혹은 할머니의 망상에 전염된 이상한 아이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무관심과 모리해의 벽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결국 하윤의 아버지는 이삿짐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할머니를 강제로 방에서 끌어내려 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울부짖었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린 사이 그녀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두었던 작은 망치와 끌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쾅, 쾅, 쾅. 이하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문 열지 못해. 밖에서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하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늘 가리키던 벽지가 너덜너덜하게 뜯어져 있던 그 벽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망치를 들어 벽의 한가운데를 내리쳤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회벽이 부서져 내리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텅 빈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벽을 부셔나갔다. 밖에서는 아버지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문을 부수려는 듯 더욱더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있었다. 마침내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구멍이 벽에 뚫렸다. 그리고 그 구멍 너머 어둠 속에서 어떤 차갑고 단단한 물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벽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된 철제 금고였다. 하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이 낡은 벽 뒤에는 정말로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아버지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리고 벽 한가운데에 뚫린 거대한 구멍과 그 안에 있는 낡은 금고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게 대체, 모두가 말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때 방 밖에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고 있던 순이 할머니가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찾았구나. 네, 새끼. 그녀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철제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윤의 부모님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서진 벽과 낡은 금고, 그리고 딸 하윤과 시어머니 순이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 역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기묘한 가족 드라마의 결말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순이 할머니가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열쇠, 서랍, 첫 번째. 하윤은 할머니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낡은 책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 낡은 성경책 밑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소의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 금고의 낡은 열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절칵, 아주 오래된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천천히 그 입을 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금고 안으로 향했다. 금고 안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누렇게 변색된 천에 쌓여있는 수십 개의 금괴와 낡은 지폐 다발이었다. 유치 이후 전쟁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혼란 속에서 할아버지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모아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었을 터였다. 하윤의 아버지는 눈앞에 엄청난 재산을 보고는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돈다발 밑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와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아기 베넷 저고리와 함께 갓난아기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애타게 불렀던 내 새끼의 흔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윤은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가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그들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가족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었다. 1951년 겨울,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난길은 멀고도 험하다. 오늘 하늘은 우리의 첫 번째 아이, 나의 금쪽 같은 딸 영희를 데려가셨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아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아내 순이와 함께 아이를 이 차가운 땅에 묻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아이의 작은 베넷 저고리와 신발 한 켤레만을 간직한 채 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이 집에 새로운 터를 잡았다. 나는 다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벽 속에 숨겨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내 순이에게 마지막 약속을 했다.
이 안에 우리 첫째 딸 영희의 혼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함께 잠들어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목숨처럼 지켜달라고. 그녀는 나의 유언을 눈물로 약속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순이 할머니의 그 기이했던 행동들, 그녀가 매일 밤 벽을 향해 내 새끼, 금이야라고 중얼거렸던 이유, 그것은 치매의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끔찍한 상처와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잊지 않으려는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오직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딸에 대한 모성애만큼은 본능적으로 지켜내려 했던 것이었다. 하윤의 부모님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효한 자식들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그저 늙고 병든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이 가족의 모든 역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수십 년간 홀로 그 무거운 비밀과 약속을 지켜온 위대한 어머니였던 것이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하윤의 손에 들린 아기 신발을 받아들고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마치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진 사람처럼.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삿짐 센터 직원들 역시 숙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가족에 숨겨진 비극과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낡은 벽지가 뜯겨져 나간 순간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고도 아프게 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속에 담긴 진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했는지를, 그리고 치매라는 병 뒤에 가려진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과 숭고한 약속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려보낸 뒤였다. 거실에는 미처 다 싸지 못한 이삿짐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이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낡은 금고 앞에 둘러앉아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가족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하윤의 아버지였다. 그는 평생을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고 나약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 순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를 귀찮고 힘든 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눈물 섞인 사죄에 하윤의 어머니 역시 남편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 함께 오열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을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저희가 너무나도 무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윤 역시 부모님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을 부축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하윤의 집에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집은 단순한 낡은 주택이 아니었다. 그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금고에서 나온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낡은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순이 할머니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온 위대한 어머니로서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었고 매일같이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으며 그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인지 순이 할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그 낡은 벽 앞에서 불안에 떨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도 온화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의 기운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하윤은 그런 가족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따뜻한 행복감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그 숭고한 유산 덕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던 것 같아. 그래, 그랬지. 내 할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다. 그리고 네 할머니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셨지. 아버지는 아내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주 오랜만에 눈시울을 붉혔다. 하윤은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금꽃 속의 금고에나 돈다발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사랑과 희생 정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는 그 유산을, 자신의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온몸으로 지켜내셨던 것이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이삿짐 상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구들과 함께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낡은 벽은 깨끗하게 보수되었고 그 자리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다. 사진 속 순이 할머니는 손녀 하윤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딛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새롭게 쌓아 올린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 후로 몇 개의 계절이 흘렀다. 이하윤의 가족에게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얽매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그 숭고한 유산을 바탕으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집을 팔고 그 돈과 금고에서 나온 재산을 합쳐 할머니를 모시기에 더없이 좋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집안은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할머니 순이 여사는 그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윤의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무리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대신 남은 재산으로 작은 임대 사업을 하며 여유를 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어머니 역시 더 이상 생활고와 시어머니 병수발에 시달리며 날카롭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날의 불효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폈다. 그녀는 매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녀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진정한 딸과 같은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순이 할머니의 상태도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물론 치매라는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그 낡은 벽을 찾아 헤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녀 하윤의 곁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하윤의 가족은 또한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으로 지역의 치매 연구센터와 유전연유비우의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과 할머니의 평생에 걸친 약속을 기리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하윤은 새 집의 아늑한 거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의 할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할머니에게 그 옛날의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읽어드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내 아들 동수가 태어났다. 전쟁으로 잃어버린 우리 첫째 딸 영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같다. 나는 이 아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훌륭한 남자로 키워낼 것이다. 하윤은 아버지의 이름이 담긴 구절을 읽으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깊은 부성애를 느꼈다. 순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손녀의 이야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하윤이 일기장의 마지막 장, 할머니에게 남긴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였다. 사랑하는 내 아내 순이에게 이 글을 당신이 언제 읽게 될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고 당신은 내게 세상 최고의 아내였소. 내가 남긴 이것들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해 주오. 사랑하오. 내 아내 순이. 하윤의 목소리가 눈물에 잠겨 가늘게 떨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윤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는 아주 맑고 투명한 눈빛으로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영감.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치매라는 깊고 어두운 안개 속에 갇혀있던 할머니의 영혼이 아주 잠시였지만 남편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위해 기적처럼 돌아온 것이었다. 하윤은 할머니를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위기에 빠졌던 자신들의 가정을 구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유산은 이제 자신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게 되리라는 것을.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축복의 인사와도 같았다. 그들의 가정에 마침내 진정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치매 걸린 할머니가 매일 밤 똑같은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 가족들은 무시했지만 이사 가려고 벽지를 뜯어낸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아픈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숭고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가족이 겪었던 갈등과 오해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오를 딛고 다시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남편과의 약속과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위대한 힘과 그 속에 담긴 숭고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